어떤 사람의 본 모습을 알려면 밥을 같이 먹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근거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식사 중에 평소의 태도와 행동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됩니다. 식사라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위 속에는 자기 통제력, 타인에 대한 배려, 생활 습관, 그리고 가치관까지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의 태도나 행동을 관찰하다 보면 의외의 면들을 발견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자기 통제력은 식사할 때 얼마나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지에 따라 나타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식사 중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태도에서 드러나죠.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가정 환경도 식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통해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과 삶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밥 한 끼가 단순히 음식을 함께 먹는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격과 내면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흥미롭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식사하는 동안 무심코 드러나는 행동들이 어떤 특성을 반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주변 사람들을 한층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식사하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자기 통제력과 성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식사는 본능적인 욕구와 함께 오랜 습관이 배어 있는 일상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하는 동안 자신의 성격과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우선 식사 속도를 살펴볼까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먹는 속도와 양을 적절히 조절합니다. 또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식사 자리에서 적절한 대화를 나누거나 주변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예절을 지킵니다. 반면 음식을 급하게 먹는 사람은 자기 통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충동적이고 성급한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대화 중에도 끊임없이 음식을 입에 넣는다면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서 배려가 부족한 것이죠. 이런 식사 습관은 그 사람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김영수 씨는 음식을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먹으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합니다. 말을 할 때는 먹는 걸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식당 직원이 그릇을 치우기 좋게 정돈까지 합니다. 반면 이민철 씨는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빠르게 음식을 먹습니다. 대화가 오갈 때도 입에 음식을 가득 넣은 채 말을 이어가죠. 밥을 다 먹은 후에는 뒷정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리를 뜨기 바쁩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단지 식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넘어서 생활 태도와 성격까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민철 씨는 성급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편식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취향에 대해 고집을 부리는 성격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고 익숙한 것만 찾죠. 이런 행동은 어린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편식이 심하다면 이는 사고방식이 경직되어 있고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은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인 성향일 수 있어요. 즉,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대체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은 때때로 자기 주장이 너무 부족하거나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을 먹을 때 쩝쩝, 스읍 등 소리내며 먹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에게 들릴 만큼 쩝쩝 소리를 크게 내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식사 예절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특성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가 막혀 있거나 턱이나 치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음식을 씹고 삼킬 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소리가 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한 나이가 들어 구강 근육과 신경의 노화가 진행되면 저작 기능이 약해지고 음식물이나 침이 입 밖으로 쉽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려고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들이마시다 보면 스흡 같은 소리가 나기도 하죠. 이런 행동은 결코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신체적 특성에 의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리내며 먹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예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씹고 삼키는데 특별한 신체적 불편함이 없는데도 소리를 내며 먹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습관이나 식사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성격일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반응에 신경을 쓰지 않거나 남이 불편하든 말든 내 맘대로 하겠다는 태도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가능성은 무의식적인 자신감의 표현이거나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성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기애가 강하거나 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아닌 가정 환경 때문일 수도 있답니다. 어린 시절에 식사 예절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가족들이 소리를 내며 먹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고쳐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리내며 먹는 행동은 건강, 습관적 요인, 가정 환경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사하는 모습을 통해 자기 중심적인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할 때 대화를 주도하는지 아니면 주로 경청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공감 능력과 사회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들어설 때 상대방을 위해 문을 열어 잡아주는 행동, 뭐가 먹고 싶은지 상대방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 이러한 행동들은 그 사람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배려심은 물 따르는 행동에서도 드러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컵에 물을 따르기 전 다른 사람의 컵을 먼저 채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컵에만 물을 따르고 다른 사람의 빈 컵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고깃집에서 여럿이 함께 식사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기를 굽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고기가 다 익으면 사람들에게 권하죠.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기 먹는 데만 집중합니다. 상추나 마늘도 모두 자기 쪽에만 몰아놓습니다. 이 두 사람의 태도 차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보여줍니다. 식사 중 배려심은 평소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죠. 또한 식당 직원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 사람의 성격이 엿보입니다. 자신보다 사회적 위치가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와 본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겉으로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척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 처했을 때는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문을 받은 직원이 실수로 메뉴를 잘못 가져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럴 때 짜증 섞인 말투로 이거 주문 안 했는데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바빠서 헷갈리셨나 봐요 라고 웃으며 말하는 사람도 있죠. 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이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식사 후 계산을 할 때도 성격이 드러납니다. 계산을 마친 후 식당 직원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을 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무표정으로 고개만 까딱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며 나가는 사람도 있죠. 이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감 능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식사할 때 사회성과 대화 방식이 드러납니다. 식사 자리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공간이 아닙니다.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특히 여러 명이 함께하는 식사에서는 그 사람의 사회성과 대화 방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경청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적인 이야기나 의견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다른 사람이 말할 틈을 거의 주지 않죠. 또 어떤 이는 상대가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자주 끊거나 경청하지 않고 먹는 데만 집중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자기중심적이라는 신호일 수 있고 또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식사 중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던지거나 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태도는 사회성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이며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죠. 이처럼 식사 중에 그 사람의 성격, 생활 습관, 그리고 대인관계 태도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한 번의 식사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기분이나 몸 상태에 따라 평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죠. 어떤 날은 피곤하거나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평소보다 더 예민하고 까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인상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본성을 감추고 매너 있게 행동하거나 가식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식사 중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행동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이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 끼 식사를 한 후 그 사람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 면을 가지고 있으며 식사 시간에 보이는 행동은 그 사람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결국 누군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를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